자, 오늘 이야기는 숫자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42만. 정확히는 42만 대. 이게 골드만삭스가 새로 내놓은 테슬라의 2026년 2분기 인도량 전망치예요. 근데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 그냥 애널리스트가 숫자 좀 바꾼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숫자 뒤에 얼마나 많은 맥락이 숨어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놓고 시작하시죠. 일단 배경부터 짚고 갈게요. 테슬라는 매분기 끝나고 나서 인도량 수치를 공식 발표해요. 이게 단순히 차 몇 대 팔았냐가 아니라 월가 전체가 테슬라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바로미터로 쓰이는 숫자거든요. 그리고 이 숫자가 나오기 전에 각 투자은행들이 미리 예측치를 내놓는데 이번에 골드만삭스가 기존 예측치를 확 끌어올린 거예요. 기존 예측이 40만 5천 대였어요. 근데 이번에 마크 딜레인이라는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가 그걸 42만 대로 올려버린 거죠. 시장 컨센서스, 그러니까 여러 기관들의 예측 평균치인 비지블 엘파 2 엘파 기준으로는 40만 대였으니까 골드만은 그것도 훌쩍 넘어서는 전망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이 숫자를 올렸을까요? 이유가 지역별 판매 데이터에 있어요. 특히 유럽이 눈에 띕니다. 골드만은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가 전년 대비 85에서 90% 성장할 것으로 봤어요. 85에서 90%,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거의 2배에 가까운 성장세거든요. 모델 Y 수요가 탄탄하고 테슬라가 최근 새로 다듬은 라인업들에 대한 반응이 유럽에서 굉장히 뜨겁다는 게 그 배경이에요. 중국도 나쁘지 않아요. 한 자릿수 후반대의 성장, 영어로는 하이 싱글 디지트 게인즈라고 표현했는데 경쟁이 치열한 중국 시장에서 이 정도면 선방한 거예요. BYD를 비롯한 로컬 브랜드들이 맹추격하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을 중심으로 포지션을 지켜내고 있다는 신호죠. 그리고 흥미로운 건 한국이랑 호주도 언급됐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글로벌 분석에서 한국이나 호주가 따로 이름 불리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번에는 이 두 시장도 긍정적인 모멘텀에 기여했다고 명시됐어요. T3 보시는 분들 중에 한국 계신 분들 우리도 데이터에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미국은 달라요. 5월까지 집계된 미국 인도량은 전년 대비 10%대 중반 하락했어요. 유럽이 90% 오르는 동안 미국은 오히려 줄어든 거죠. 이유가 뭐냐?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미국 전체 전기차 시장 자체가 아직 성장 속도가 더딘 상황이고 둘째는 테슬라를 위협하는 경쟁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포드, GM, 현대, 기아도 전기차 라인업을 계속 늘리고 있고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지가 전보다 훨씬 다양해졌잖아요. 여기에 가격 민감도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골드만은 유럽과 아시아의 강세가 미국의 부진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계산하에 전체 전망을 올린 거예요. 연간 전망도 바뀌었어요. 2026년 전체 인도량 예측을 172만 대에서 173만 대로 소폭 상향했고요. 2027년은 188만 대, 2028년은 1960만 대로 장기 전망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 추정치도 2026년 기준 1달러 30센트에서 1달러 35센트로 올렸어요. 더 많은 차가 나가면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고 운영 효율이 높아지면서 마진이 개선될 거라는 논리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오, 좋은 소식이네 싶잖아요. 근데 골드만이 동시에 한 말이 있어요. 투자 의견은 그대로 중립이고 목표 주가도 375달러로 유지했어요. 그런데 현재 주가는요, 약 411달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골드만 자신들의 목표가보다 주가가 이미 8에서 9% 높은 상태에서 이 보고서를 낸 거예요. 숫자는 올렸지만 지금 가격은 좀 비싸다는 메시지는 유지한 거죠. 실적 기대치는 올리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인정하는 꽤 미묘한 포지션이에요. 이걸 이해하려면 테슬라 주식이 왜 항상 논란의 중심인지를 알아야 해요. 테슬라는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의 기준으로 주가를 보면 설명이 잘 안 돼요. PER이 일반 완성차 업체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테슬라를 그냥 차 파는 회사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에너지 저장 사업, 자율주행, AI 이쪽 미래 가치까지 주가에 녹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달량이 늘어도 주가가 크게 안 움직이거나 배달량이 줄어도 오히려 오르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점 분기 인도량 숫자보다 자율주행 기술 진척도나 에너지 사업 규모, 그리고 AI 관련 행보 쪽으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기사에서도 직접 이 점을 언급했어요. 인도량은 점점 덜 중요한 지표가 되어가고 있고 AI가 테슬라 투자 논리의 핵심이 되어가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 왜 인도량 얘기가 그래도 중요하냐? 6월 30일이 지나면 테슬라가 2분기 공식 인도량을 발표해요. 이 숫자가 42만 대를 넘으면 골드만의 낙관론이 맞아떨어지는 거고 40만 대에 못 미치면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투자자들이 볼 건 단순 숫자만이 아니에요. 지역별 세부 수치, 평균 판매 단가, 에너지 저장 사업 성과, 자율주행 기술 업데이트,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2분기 실적의 그림을 만들어요. 테슬라 입장에서도 할 일이 많아요. 프리몬트, 상하이, 베를린 세 곳의 생산 시설에서 생산 속도를 끌어올려야 하고 미국 시장의 부진도 어떻게든 만회해야 해요. 가격 경쟁력 문제도 있고 관세 불확실성도 변수고요. 유럽의 이 V 보조금 정책이 테슬라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금이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번 골드만 보고서를 어떻게 읽느냐는 사람마다 달라요. 강세론자 입장에선 봐라. 유럽이 90% 오르고 중국도 버티고 있다. 글로벌 수요는 살아있다는 확인이 되는 거고요. 신중론자 입장에선 그래도 목표가 375달러를 한참 넘어선 411달러짜리 주식. 배달량 좀 늘어난다고 바로 밸류에이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고금리 환경에서 고밸류에이션 주식이 버티는 건 늘 쉽지 않으니까요.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날짜는 6월 30일 직후입니다. 공식 숫자가 나오고 경영진 코멘트가 나오고 그게 주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지켜봐야 해요. 숫자가 전망을 웃돌면 모멘텀이 붙을 수 있고 예상에 못 미치면 결국 AI 스토리가 아니라 차 팔리는 수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어요. 오늘 정리하면요. 골드만삭스는 테슬라 2분기 인도량 전망을 40만 5천 대에서 42만 대로 올렸어요. 유럽이 85에서 90% 성장하고 중국도 한 자릿수 후반 성장하면서 미국의 10%대 중반 감소 를 충분히 커버한다는 판단이에요. 연간 EPS 전망도 1달러 30센트에서 1달러 35센트로 상향. 그러면서도 투자 의견은 중립, 목표가는 375달러 그대로. 현재 주가 411달러는 이미 그 목표가를 8에서 9% 앞서가고 있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랑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T3에서 앞으로도 이런 글로벌 투자 흐름 계속 정리해 드릴게요.